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민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함수의 극한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좌극한, 우극한, 우극한이니까 우리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잘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마이너스 2일 때는 좌극한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인데요. 왼쪽에서 가까워져야 되겠죠.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그때 함수 값은 다시 극한 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요. 0인데 0에서 우극한을 해봐야 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우극한이 되고요. 1일 때는 좌극한입니다. 그래서 1인데 왼쪽에서 가까워져야 되니까 극한 값은 0. 그러니까 0이 되면 되겠지. 자, 세 개를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7번 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의 값을 풀이과정과 답을 함께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fx가 L이라는 건데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뭐냐면 우리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으로 생각하면은 우극한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좌극한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 값이 L로 같아지게 된다면은 우리 극한값이 L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문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극한값이 L로 존재한다. 이거랑 같은 의미일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같다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겠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게 결국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다는 게 보장이 된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리미트 x가 a 플러스죠? 자, 그럼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지. 1보다 클 때 fx는 어떤 값을 써주면 되겠어? 자, 밑에 거 쓰면 되겠지? 2x 플러스 a, 이 전체랑,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데, 이번에는 좌극한이죠? 작을 때는 얘를 써주면 되겠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랑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짐을 보장할 수가 있다고 되겠죠? 그럼 다항 함수니까 그냥 1만 대입을 잘 해주면 될 거예요. 자, 1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은 좌변에 1 대입했어.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우변이야. 1 대입해요. 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 3에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2만 이항시켜주면 될 거야.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8번 어느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이용 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10km 이하이면 1250원이고 10km 초과 50km 이하이면은 5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50km 초과이면은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이용거리가 xkm일 때의 요금을 fx1이라 할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자, 여러분 8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확인해 볼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0의 우극한을 구하는 거지. 2번 같은 경우에는 82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걸 천천히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천천히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쪽에다 이렇게 그려볼까? 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자. X축, Y축 되겠지. 자, 일단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10km 이하면은 1250원이야. 10km 이하면 1250원으로 고정된다는 소리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여기에 10이 있다고 해볼게요. X축이 10이 되면 되겠고 1250이니까 한 이쯤 해가지고 1250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겠지? 그럼 이제 킬로미터가 이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0부터 1250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그러니까 x가 0부터 10까지는 1250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 가볼 건데 자, 이번에는 15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얘들아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런 느낌이야. 자, 15로 가는데요. 만약에 10km에서 1km만 이렇게 더 가도 추가 요금을 100원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11km일 때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쭉 갈 건데, 네. 10km에서 1km만 더 가더라도, 조금만 더 가더라도 이제 100원이 추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요, 1350원을 받겠다는 거지. 언제? 10초가 15 이하일 때. 자, 이런 의미거든. 자, 그럼 이제 몇 개 더 해봐도 괜찮겠죠. 자, 우리가 좀 편의를 위해서 20, 25, 30, 그 다음 35까지는 한번 생각해보자. 자, 35까지 생각해보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할 건데, 자, 15에서 1km만 추가돼도, 자, 이런 식으로 100원을 더 받을 거니까, 자, 이때 15초과 20 이하일 때는요, 자, 얘를 보니까 1450원을 받겠지? 자, 비슷한 방식이야. 자, 여기서도 쭉쭉 올라볼게요. 자, 똑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려볼까요? 자, 천천히. 자, 나도 이 문제 준비하면서 되게 어렵더라고. 자, 이때 15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네. 이렇게 25초과 30 이하일 때는 1650 이렇게 되겠죠. 자, 표시를 해줍시다. 자, 일단 30이야. 자, 우리 30일 때 원하고 있는데, 자, 30일 때 한번 봅시다. 자, 30일 때도 마찬가지. 자, 초과와 이하로 써주시고요. 자, 여기도 점선 표시를 해줘서, 자, 이때가 1750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30일 때를 주목해 보면은 30일 때가 이때일 건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30의 우극한을 원하고 있잖아. 그럼 이제 30인데, 이제 30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니까 1750이겠죠. 자, 그래서 8번에 1번은 175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이제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좀 복잡하긴 하지. 자, 일단 보는데 여기가 40이고, 그 다음에 45고, 50이니까 50까지 그냥 간단하게 구해보자. 자, 35부터 40까지도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여기가 1850일 거고, 여기도 만들어주시면은 얘가 1950일 거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만들어주면은 자, 여기가 2050이겠지. 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자체는요 50, 205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50보다 커질 때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50km 초과이면은 8km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이제 발생한대.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번에는 이제 이 간격이 5씩 벌어졌는데 자, 이번에는 간격이 8씩 벌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쯤에 한 58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50일 때가 2050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점프를 해서, 자,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때 요금 100원 추가되니까 21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점들이 이렇게 점점점 생기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그거지. 일단 보면은, 이제, 우리는 82일 때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가서 어딘가 여기 82가 있을 건데, 자, 일단 보면은 여기가 점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이렇게 있고, 이 점들을 쭉 있다 보면은 어딘가에 82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이제 이 점들을 지나는 직선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자,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사실 이 L 위에 50, 2050도 있고, 58, 2150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L 위에 82도 있을 거야. 왜냐면 82도 그렇고, 50도 그렇고, 58도 그렇고, 8로 나누면 2가 남고, 다 2가 남는 친구들이잖아. 자, 그럼 일단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볼게요. 자, L을 구하려고 하는데, 자, 직선의 방식 구하려고 하면은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되겠지. 자, 기울기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플러스 8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지금 100씩 이제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어. 자, 기울기 자체는 8분의 100 처리해주면 되니까 4로 나눠. 2분의 25예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 찾으면 되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 하나랑 기울기 가지고 직선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L이라는 건 뭐냐? Y는 2분의 25에 x 마이너스 50 플러스 2050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이 직선 어떻게 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우리는 50,2150이랑, 그 다음에 58,2150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일단 만들어 본 거야. 82도 그렇고, 50도 그렇고, 58도 그렇고, 어쨌든 8로 나누면은 2가 남는 친구들이니까, 한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L직선을 구한 다음에 이 X자리에다가 82를 집어넣으면은 이때 Y값 82, X값이 82일 때 이제 함수값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대입하면 이거 전체가 32가 되니까요. 약분 치면은 16 되겠지. 25랑 16이랑 곱해요. 자, 두 개 곱하면은 400이야. 그러면은 400 플러스 2050이 되니까 2450이 될 거야. 자, 따라서 무슨 말이냐? 자, 주어진 이제 여기 있는 점이 어디 지나냐? 82, 2450을 지난다는 거지.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점들이 쭉쭉쭉 점점점에서 쭉쭉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는 부분을 x가 82일 때를 관찰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82일 때 관찰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이 간격은 8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82,2450이라는 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자,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어쨌든 x가 82일 때 좌극한은 이렇게 되고 우극한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여기서 보니까 좌극한을 원하고 있고 왼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함수값이 2450인 거잖아. 그래서 8번에 2번은요 2450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서 함수값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9번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계신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자, 9번 볼 건데, 자, 9번도 왼쪽에다가 따로 해볼게. 자, 9번에 일단 필요한 거는, 자, 우리가 정리 하나 쓰고 가면 좋겠죠. 자, 이 정리도 우리가 7번에서 쓴 정리랑 같은 정리인데, 일단 써보고 가보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는 거는 사실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의 우극한과 그 다음 fx의 좌극한이 서로 L과 같아질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특히 이 문제는 왼쪽의 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것을 구하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서로 같은지 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 오른쪽에 하나만 더 써놓을래? 자, 이것도 의미 있는 또 정리가 있어서 그래. 자, 우리가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서도 곱셈이 있고, 곱셈이 있는데, 곱셈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건 하나를 필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하나의 fx 값이 0으로 갈 거야. 수렴을 하는데요, 특별히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곱에 대해서는 곱셈에서 하나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필기해 두세요.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 볼 건데 우리가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은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각각 구해서 같은지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보다 큰 데에서 f 플러스 g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3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0이 되고 2가 되겠지. 그럼 0 플러스 2니까 얘는 그냥 2예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데에서 f 플러스 g로 한번 구해볼게요. 마찬가지지. 3보다 작은 데로 가도 똑같이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써주면 되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가 다르죠. 자,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억은 땡 탈락이다. 니은 볼게요. 자, 니은. 자, 마찬가지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은지 보이면 되니까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FG인데, 자, 잘 생각해 봐. 3보다 클 때, 어차피 얘는 0이고요. 0 곱하기, 오른쪽은 2가 되잖아.
자, 그러니까 2가 되는, 다시 2가 아니고 0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이게 각각 이렇게 수렴하니까 리미트 따로 써서 쓸 수 있고, 0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돼서 서로 같아지죠. 같아지기 때문에 원래 극한값도 L로 0으로 수렴하는 거다. 자,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야. 하나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곱셈에서 특수한 경우라고. 그러니까 곱해지는데 이 다른 극한값이 서로 다르더라고 또. 그러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지금 다른 경우잖아. 근데 0이 이렇게 곱해지니까 0이 곱해지니까 마지막에 0으로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극한값에 있어서는요,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는 곱셈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도 볼게요. 디귿도 비슷해요. x가 3보다 큰 데에서 g분의 f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0분의 각각 수렴하니까 따로 리미트 떼서 쓸 수 있겠지. 자, 2니까 0이고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데서 가니까 g분의 f 마이너스 2분의 0 되니까 똑같이 0일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0으로 가는데 걔가 분자로 가니까 0으로 같아져서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하게 된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리을 볼게요. 자, 리을은 이쪽에 풀어도 되겠지. 자, 리을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우극한, 자극한 바꿔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 x가 3보다 작은데.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f제곱 플러스 g제곱이고, 여기도 f제곱 플러스 g제곱이잖아. 자, 하나씩 해보자. 그럼 마찬가지지. 3인데, 0제곱이니까 그냥 0이고요. 2제곱이니까 얘는 4야.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좌극한이지. 마이너스 2로 간다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0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그냥 4로 같아지게 되겠죠. 자, 리을 되겠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네. 10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자, 곱셈 공식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예요. 식부터 먼저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겠죠. x 플러스 y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가 있을 거야. 쉽게 외우는 방법은 3차식이랑 1차식이랑 부호가 이제 동일하죠.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주고 두 개를 곱해서 부호를 바꿔주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항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8인데 얘를 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은 세제곱근 x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세제곱인데 여기 있는 거를 2를 세제곱하면 8이 되고 세제곱근 x를 세제곱하면은 그냥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럼 앞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하고 뒤에 있는 것도 제곱을 해. 두 개를 곱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이 분모에 있는 이 형태랑 똑같잖아요. 약분해서 사라지겠지? 자, 그래서 구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8로 가는데요. 이게 노란 색깔이 약분해서 분자 분모가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 남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얘만 남겠지. 자, 써볼게요. 그럼 전체가 이렇게 될 거야. 세제곱근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세제곱근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했을 때 세제곱근의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지수와 로그 하면서 배웠지? 자, 그것 좀 써줄게요. 어떤 내용이냐?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8 이거의 계산을 하려고 그래. 근데 이렇게 밖에 있는 이 제곱근이 홀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지.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2의 세제곱 얘가 으악 날아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 됐네.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8을 대입을 하면요, 여기는 전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4가 돼서 12. 10번의 1번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2번도 풀어볼게요. 옆으로 좀 당겨서 2번도 볼 건데 2번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 자, 2번도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자, 2번도 얘들아 풀이를 조금 적어두세요. 자, 첫 번째 풀이입니다. 네,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하나 써놔. 뭐냐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상수항을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x가 무한대일 때 상수항 근사 가능. 이거 하나 써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상수항을 변형해서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이게 왜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영향력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커지니까 사실 상수항이 가지는 영향력은 굉장히 작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상수항을 근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럼 봐봐. 우리가 구하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상수항을 봐봐. 1이 있고 1이 있는데 얘를 완전제곱식이 가능하게 상수항을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거랑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상수항들을 근사할 수 있다.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완전제곱식 형태니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는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뒤에는 x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거 전체 x가 으악 날아가고 남는 게 4만 남겠지.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상수항을 근사 가능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해줘가지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생각보다 꽤 유용하게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 풀이 꼭 필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별 수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루트 플러스 루트꼴을 이제 분자랑 분모에 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좀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형태의 플러스 꼴을 분자랑 분모를 곱하는 거잖아. 자,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플러스 꼴을 저희가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분모에는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쓸 수 있고 분자에도 똑같이 이제 플러스 콜을 곱하는데 이제 합차 공식으로 루트가 으악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루트만 빼고 써주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오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오겠죠. 약분되는 게 x제곱 1이 사라지게 되고 분자는 8x만 남을 거야. 그래서 8x만 이렇게 해서 남겠고요. 분모도 봐봐. 근데 분모도 우리가 영향력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럼 x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사라져서 1차식이 되니까 나머지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도 극한값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무방해요. 루트랑 그 다음에 제곱이랑 같이 없어지면 되니까 x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2분의 8이니까 4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는 같아진다는 거야. 자, 10번에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3번 일단 안쪽에 있는 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얘는 보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으악 날아가니까 여기 분자에 남아있는 게 x만 하나 남아있는 거지. 자, 곱하기 x분의 1이 있는 거니까 약분해주세요. x가 으악 날아갈 거야. 그럼 남는 게 그냥 여기 있는 건 사실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요. x 플러스 1분의 1과 같아지는 거지 0 대입을 해요. 자, 1이 되겠죠. 자, 10번에 3번은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4번도 볼게요. 자, 4번도 자, 이제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은 x-1인데 x-1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으악 날아가서 x 플러스 2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좀 뭔가 0꼴이고 0꼴이니까 일단 우리가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리화를 시켜줘가지고 식을 좀 간단히 해볼게요. 분자 분모에 마찬가지로 곱하는데 자, 여기는 플러스 꼴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과 그 다음 여기는 이 부분이 함께 합차 공식으로 없어지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얘네 둘이를 같이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x-1이 되고요. 곱하기 자, 여기 있는 얘네들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x-1이고 x 플러스 2이고 곱하기 여기는 얘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1에 1 이렇게 될 거야. 약분 쳐주는데 얘가 으악 사라질 거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그냥 1만 잘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다 1 대입하면은 3 될 거고 1 대입하면 2 되니까 2분의 3. 2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1번 다음은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다음 값이 알파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fx의 극한값이 0이면은 gx가 0으로 가는 거를 보이는 과정이래. 알맞은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게요. 과정을 보니까 일단 g분의 f의 극한값이 알파니까 그 역수꼴은 당연히 역수꼴로 이렇게 수렴하겠지. 자, 그래서 가는 알파분의 1이라고 바로 쓸 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리미트 gx 볼게요. gx인데 서로 같아지려고 하면은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를 생각하는데 나의 gx를 fx로 나눈 fx분의 gx를 써주면은 약분돼서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리미트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죠. 조작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의 그 성질을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리미트를 두 개를 따로 쓰려고 그래. 근데 그 성질을 쓰기 전에도 그냥 리미트 안쪽에서는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니까 fx도 얘도 수렴을 하고 fx분의 gx도 지금 수렴을 하는 거잖아.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제 리미트를 따로 뗄 수 있다. 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미트를 따로 쓸 수 있으니까 나에 들어갔던 게 다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분의 gx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알파분의 1, 그 다음 나는 fx분의 gx, 다도 fx분의 gx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뭐냐면은 gx분의 fx가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 f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있으면은 gx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12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왼쪽에 따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것도 방금 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좀만 크게 써볼까? 자, 왼쪽에다가 자, 이런 얘기들이었을 거야. 자, 뭐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분의 fx가 l이래.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가 0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는 0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수식의 극한이 있어. 분수식의 극한이 있을 때 얘가 극한값 자체가 그러니까 수렴한데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얘가요 0으로 간대.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분자에 있는 fx의 극한값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증명을 11번에서 했죠. 자, 그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미지수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정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여기도 볼게요. 얘도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지금 x가 2로 가면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에 있는 얘도 2를 대입하면은 뭐로 가야 된다고? 그죠?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분자의 이 식에다가 0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그 값이 함수값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2를 대입을 해요.
4a 플러스 2b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그럼 2로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겠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지. 자, 이건 좀 이따 우리 써야 되니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ax제곱인데 b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x 플러스 2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되거든. a랑 1이랑 그 다음에 이 값을 맞춰주려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그럼 x 써주면 되니까요. 얘는 x 마이너스 2와 ax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분자의 이 자리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a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약분이 되는데 약분이 될 거야. 그럼 2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5랑 뭐가 같냐? 2a 마이너스 1과 같겠죠. x 자리에다 대입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이항시켜주고 2를 넘겨주면 되니까 a가 3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다. 되겠지? 우리가 b 자리에다가 이걸 구해놨으니까 3을 대입을 해요. 그럼 b는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7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2번도 같이 볼게.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메커니즘을, 이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이요.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분자가 지금 0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분모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겠다. 자,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우리가 b라는 게 a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쓸 거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이 b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지. 인수분해 하면은 x에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자,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1이고요.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야. 약분이 되는데 약분이 약분 되겠지. 그럼 얘는 1만 남을 거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3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a 마이너스 2가 3이 되면 되고 a는 5면 되겠죠. 아까 구해놓은 게 b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b는 4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는 5, b는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13번 함수 fx가 주어진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1 자체가 사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샌드위치 정리 써도 괜찮겠죠. 자, 샌드위치 정리라는 거는 이 각각의 변에다가 리미트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리미트 붙여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건데 3x고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건데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건데 x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인데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 값 자체가 3이고요. 대입하면 얘도 3이겠지.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우리가 주어지는 것도 3이다. 쉽게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3번은 3. 3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4번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fx가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x-gx는 이제 1로 수렴을 하고 있대. 자, 다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이것도 왼쪽에다 하나를 써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fx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fx 곱하기 hx는요 l로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hx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어진 식을 관찰을 해봐.
곱한 게 지금 수렴하고 있어. 근데 fx의 극한값이 지금 발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발산이야. 발산이랑 어떤 거랑 곱해가지고 수렴하게 되려면은 이 hx는 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냐? 0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해도 좋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성립합니다. 증명하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는 리미트 hx, x가 a로 갈 때 이 값이 0이 되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자, 리미트 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죠. 자, fx 곱하기 그 다음 hx 곱하기 fx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보세요. 일단 얘를 리미트를 함부로 뗄 수는 없어. 각각 수렴할 때만 뗄 수 있잖아. 근데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등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역수를 봐봐. 리미트 fx분의 1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fx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fx분의 1은 한없이 커지는 거 분의 1이니까 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L로 수렴을 하니까 각각 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f 곱하기 h 곱하기 리미트 f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는요 L이고 얘는 0으로 되니까 자 그래서 0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리미트 hx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한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게 있고 어떤 거랑 곱해서 수렴을 한대.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개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14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얘들아 아이디어도 하나 적어놔. 여기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여기 fx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fx로 묶어내자. fx로 묶어내는 게 여기서의 아이디어야.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봐.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리미트 fx로 묶어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fx분의 gx 얘가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은 두 수의 두 이제 다항식의 곱인데 하나는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 그 다음 fx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발산하는 거랑 어떤 거랑 곱해서 수렴하려면은 이 안에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죠? 얘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fx분의 gx 이거 전체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그냥 1이 되면 되겠죠. fx분의 gx가 그냥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자 분모를 똑같이 fx로 나눠봐.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분자 분모를 똑같이 이제 fx로 나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fx로 나눴으니까 1이고요. 1이고 플러스 fx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각각 전부 다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리미트 각각 따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만 따로 리미트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값이 그냥 1이지. 그러면은 얘는 1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2. 2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5번 다항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때 f2의 값을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쓰세요. 이렇게 나와있지. 15번인데 우리가 일단 봐야 될 게 첫 번째 식에서 극한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모를 보니까 얘가 2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오른쪽을 보니까 수렴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의 성질을 하나 써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자, 왼쪽에다 써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분모에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항식이 a의 xn제곱 플러스 이렇게 있고 분자에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fx가 만약에 다항식이야. 다항함수야. 만약에 그러면 얘가 k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그럼 이제 fx를 바로 탁 쓸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fx는 kaxn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fx가 분모의 차수가 n제곱 n이니까 분자의 차수도 n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fx가 차수가 n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수렴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fx의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k가 있고 a가 있는데 같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니까 k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수렴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도 약분 으악 쳤을 때 k가 나오려면은 분자 fx의 차수는 k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최고차항 개수가 k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15번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을 여기 있는 식이라서 하자.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그럼 봐봐. 분모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몇 차식이 돼야 되겠어? 자, 2차식이 돼야 될 거야. 근데 뒤에 3차식을 빼고 있잖아. 그럼 fx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서 fx는 2의 x 세제곱, 얘를 일단 최고차항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2x 세제곱, 2x 제곱이 으악 같이 사라져가지고 2차식이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2차식의 개수는 2x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2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2로 수렴을 하니까 2가 이런 식으로 와야지 최고차항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2가 오른쪽에 남게 되겠죠. 오른쪽 우에 2로 수렴하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가 2가 된 것이다. 자, 여기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랑 상수항은 뭔지 잘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지수나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 자,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보자.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두 번째 식 보세요. 자, 오른쪽에 분수식에 대한 극한식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분모 어디로 가냐면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수렴을 하고 있는데 부정형 0분의 0꼴이 돼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fx도 0에 수렴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데 다함수니까 아, f0은 0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위에 대입을 해요. 0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게 자, b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1번식 fx가 이렇게 있는데 b가 0이니까 으악 없애도 괜찮을 거야. 아,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알 수가 있고요. 2번식에다가 fx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간단히 해볼게요. 식을 바꾸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요. 자, 분모는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x를 묶어내봐. x를 묶어내면은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는데 약분이 x 약분이 될 거고 0을 대입을 해. 대입하면은 얘는 a만 남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인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아, 따라서 fx인데 이 a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라는 게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f2를 구하는 거니까 2를 다시 대입해요. 2 세제곱에 1 곱하니까 16이겠죠. 2제곱에 2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계산해주면은 1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한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그랬을 때 성질, 이제 fx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에서는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이렇게 수렴해야 된다. 자, 그 개념들이 사용됐으니까 다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16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대요. 다음 분수식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세제곱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의 세제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른쪽 먼저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자, 5x 플러스 6의 세제곱인데 우리가 어쨌든 보니까 x가 지금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거든. 그럼 이제 최고차항 개수만 생각해보면 되니까 125의 x세제곱 플러스 땡땡땡으로 처리해주자.
왼쪽도 마찬가지야. 자, 5x 플러스 3이 있는데요. 세제곱 한번 볼게요. 125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 어쨌든 극한식을 보니까 fx의 세제곱을 처리하면요. 오른쪽도 세제곱, 오른쪽 세제곱, 부등호 방향 그대로일 거야. 그 다음에 보는데 나누는데 그럼 얘는 5x 세제곱 플러스 1, 5x 세제곱 플러스 1, 5x 세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라고. 그럼 세 변 다 이렇게 리미트를 취해줄 수가 있겠죠. 자, 리미트를 취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써보자.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그러면 5x 세제곱 플러스 1인데 우리가 어쨌든 x가 한없이 커지니까 영향력의 관점에서 볼게. 영향력.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x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뭐 상수항이나 x보다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크잖아. 그래서 나머지는 영향력이 이제 상대적 제로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에 대한 개수들만 생각해줘도 충분한다는 거야. 그럼 1 으악 날려주고요. 그럼 x 세제곱에 대해서만 써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5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나머지 2창, 1창 상수항도 상대적 제로 처리를 해줘서 세제곱의 개수만 생각해주자는 거지. 125의 x 세제곱 이렇게 써도 이제 무방해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정리니까 등호가 붙게 될 것이고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게 들어갈 거고 자, 마찬가지지 1이 으악 사라지고 뒤에 있는 2창, 1창 상수항도 상대적 제로 처리가 돼서 125x 세제곱에 5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왼쪽도 으악 날리면은 얘 25고요. 오른쪽도 25니까 25랑 25 사이에 있는 거는 25밖에 없죠. 그래서 25. 25가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a, a-a분의 1인 원C가 있다. 원점 O와 원C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a분의 d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일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x1, y1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여기 있는 이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거야. 그럼 이 직선과 점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점에서 직선에 수선에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 거리를 이제 d라고 해줄 건데 그럼 다시 l이라고 해줄 건데 l은 어떻게 되냐? 우리 공식이 있었지?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공식 어떻게 되냐? 개수들을 먼저 생각해줘. a랑 b가 각각 x랑 y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x의 개수인 a와 x1 y의 개수인 b와 y1 이렇게 각각 곱해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절대값 취해주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겠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럼 일단 거리를 볼 건데 1.5와 1c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점 이렇게 있을 거고 1.5가 있고 1c 사이의 거리예요. 이렇게 돼 있고 a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요. 자, 상황을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에 접하고 중심의 좌표가 이거인 1c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한없이 커지는 거고 1.5와 1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죠? 1.5와 1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일단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1c와 1.5 사이의 거리. 자, 일단 거리 d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d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d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파란 색깔로 쓰자. 1.5랑 1c 사이의 거리인데 그럼 1.5랑 얘가 1인데 1과 그 다음에 이 점의 최소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최소의 거리라는 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이 점을 일단 이런 식으로 이어주세요. 선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길이는 선분 OC의 길이가 될 거지.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점과 이 원에서 최단 거리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이 점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점, 그 두 점을 이으면 선분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선분인데 거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뺀 이쪽의 길이, 여기 있는 길이가 D가 되겠지? 그래서 거리를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선분 OC에서 반지름 R을 빼면은 우리가 구하는 D를 구할 수 있겠다. OC의 길이에서 R을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D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됐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OC랑 R을 각각 잘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일단 OC가 좀 더 쉬우니까 OC를 먼저 구해봅시다. 자, OC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제 O라는 거는 이제 0,0이고요. C라는 거는 점의 좌표가 A, A-A분의 1이니까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선분 O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되겠지? 한번 구해봅시다. 선분 OC의 길이는요. 자, O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자, X의 값 길이 빼주고 그 다음에 제곱에 그 다음에 Y의 값 길이 빼주고 그 다음에 제곱에 두 개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될 거야. 그러면 보자. 그럼 빼면요. A-0의 제곱 플러스 A-A분의 1 마이너스 0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A-A분의 1의 제곱, 여기까지 써도 충분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자. 그러면 이제 R을 구해야 되는데 R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러면은 여기는 C점에서 Y는 X, 이 직선에 지금 접하고 있잖아. 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수선의 발 이런 식으로 내리면은 여기는 R,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인 점 C와,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R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점을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형식대로 한번 써보자. 그럼 점의 좌표가요. A, A-A분의 1이고, 직선을 볼게요. Y 넘겨주세요. X-Y는 0.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1이고 마이너스 1. 그래서 공식 사용해서 R을 구해줍시다. R을 구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자,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R이라는 거는 여기는 공식 그대로 써줘. 1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절대값에 1이고, 그러니까 A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곱해진 거야.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가 으악 사라지고 얘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는데, 자, 이게 루트가 빠졌구나. 그럼 이제 A는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은 그냥 없애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A는 분모로 내려가고요. 루트 2가 있으니까 루트 2의 A분의 1, R이 루트 2의 A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걸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A분의 D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 자, D를 여기 있는 선분 AC-R로 바로 써줄게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써보자. OC-R 이렇게 쓰면 되니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는데요. 자, A 이렇게 써주고요. OC 어디 있었어? 여기지? 그럼 루트에 A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전개해주자.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죠? 자, 두 개 곱한 다음에 2를 곱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A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잘 봐야 돼, 얘들아. 자, 우리가 일단 A가 어디로 가냐면은 한없이 커지고 있어. 그럼 우리가 영향력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겠죠? 자, 영향력의 관점으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제로 처리를 해줄 거야. 그럼 이제 루트 빼고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으니까 얘는 1차고 1차가 되는 거잖아. 그죠? 얘도 분모도 1차가 되고 분자도 1차가 될 거야. 1차식 말고는 그 차수가 더 낮은 것들은 다 삭제가 된다는 거지. A가 한없이 커지면요, 얘는 0으로 이제 수렴하게 될 거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상수항이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1차식이 있으니까 a가 한없이 커지면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지니까 제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얘도 으악 날려. 그럼 이제 루트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루트의 2a 제곱의 a,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는 식으로 처리가 되니까 얘 루트 2라고 써도 무방하겠지. 그래서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 천천히 하나씩 돌려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